안녕하세요. JSP 웹프로그래밍 고급의 신영섭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하고 JSTL이라는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JSTL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은 자바 스탠다드 태그 라이브러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로 무슨 뜻이냐면은 그 JSP에서 사용하는 태그 라이브러리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썼던 거 있죠. JSP 떼댕 해갖고 유즈빈 사용 속성하고 액션 태그들이 있었잖아요. 그거 말고도 또 더 많은 풍부한 내용의 스탠다드 태그 라이브러리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스탠다드 태그 라이브러리들에 대한 수업을 배우도록 할 겁니다. 자, 먼저 몇 가지의 그 JSTL이 있냐 하면은요. 이렇게 코어 태그, XML 태그, 국제화 태그, 데이터베이스 태그, 함수 태그 이렇게 총 5개의 태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태그들을 이용을 해서 어떤 사용이 있느냐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여기 보다시피 코어는 변수 지원, 흐름 제어, 그 다음에 URL 처리라고 하는데 제일 많이 사용하는 태그가 바로 이 코어 태그입니다. 이 코어 태그가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보통 지금 결론은 무슨 수업을 배우냐면 모델 2에 관련된 전반적인 수업을 할 건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벡터에서 여러 데이터를 가져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수업 많이 했죠. 뭐 게시판 10개, 1번부터 10번까지 개수를 갖고 온다던가. 근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은 그걸 어디다 저장해요? 박스인 벡터라는 저장 공간에 저장을 했단 말이죠. 결론은 우리가 첫날에 서블릿에서 JSP 쪽으로 값을 떠넘길 때 request.해서 set attribute에서 값을 떠넘긴 거는 볼 수 있는데 결론은 request.get set attribute에서 벡터를 떠넘길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JSP가 벡터에 있는 내용을 다시 출력을 해주려면은 반드시 포문이 필요하거든요. 반복문 같은 게 필요해요. 왜냐? 벡터에 몇 개의 데이터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있어도 마찬가지로 반복해서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포문을 쓰려면 또 다시 스크립트 릿을 써야 되는데 그러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면 JSP 1쓰나 모델 1을 쓰나 모델 2를 쓰나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태그로 if문 뭐 이렇게 포문, 포이치문 그 외에 변수 지정하는 cset 여러 개의 그런 라이브러리들을 제공합니다. 즉 예를 들어서 제일 많이 쓰는 태그가 거의 코어 태그고 우리는 거의 코어 태그 위에는 거의 안 할 건데 할 일이 그렇게 없을 겁니다. 그래서 코어 태그만 볼 건데 이 다음 장에 보면 이 코어 태그에서 사용할 수 있는 태그들이에요. if 태그, if문이 아니라 태그라고요? 네, 태그로 되어 있는 if문이 있습니다. 조건문, 자바랑 똑같아요. 마찬가지로 if 이렇게 태그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바 코드가 사라진 거죠. 그렇지만 태그를 쓰는데 결론은 if문처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델 2로 넘어가면서는 이렇게 import도 마찬가지로 c-import, 포이치, 포토큰, 그 다음에 화면에 출력할 out이라든가 파라미터를 읽어드릴 때 c 파라미터를 쓴다든가 remove, set, url, when 이런 문장들을 이용해서 이런 태그예요. 정확하게는 이런 자바가 아니라 JSP 스탠다드 태그 라이브러리들을 이용해서 자바처럼 사용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바 코드를 완전히 진짜 빼는 거예요. 이런 태그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태그들이 없었으면 자바 코드를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럼 뭐와 똑같아지는 거예요? 모델 1 방식과 똑같아지는 거를 막아놓은 게 바로 JSTL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정확하게 쉽게 얘기하면 자바에 있는 이런 흐름 제어라든가 이런 변수 설정 이런 기본적인 자바의 내용을 태그로 만들어 놔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자바 코드를 JSP에서 아예 안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로 JSTL이 지향하는 목표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몇 개가 있다고요? 총 5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코어 태그를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런 얘기예요. 데이터베이스 접근하는 데이터베이스를 태그로 이런 코어 태그를 SQL로 쓰면 좋지 않겠나라고 하는데 보통은 이렇게 안 만들고 DAO 클래스, 모델 클래스를 별도로 만들어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얘도 쓰질 않습니다. 잘. 그 다음에 국제화 관련한 거 있죠. 돈 처리, 통화 기호라든가, 엔화, 그 다음에 차이니스, 그 다음에 달러화, 원화, 이런 식으로 그런 통화기를 국제화 처리할 수 있는 것들도 쓰시면 이렇게 아직 그런 파트에 우리가 이렇게 특화된 수업을 안 하기 때문에 굳이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 나올 때마다, 즉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쇼핑몰 만들 때 엔화를 표시하고 싶다. 그럼 그때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고 거의 우리는 코어 태그 위주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결론은 이 JSTL을 사용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려면 JSTL을 우리가 미리 다운을 받아야 됩니다. 아파치 톰캣 사이트에 가서 다운로드 받아도 되고요. 또는 아시죠? 저희 콘텐츠 코리아 랩이라는 카페가 있습니다. 네, 이 콘텐츠 코리아 랩이라는 이 카페에 들어오셔서 지금 저처럼 보다시피 이렇게 태그의 맨 위에 검색창에 JSTL이라고 치면 약 한 2015년 12월 17일 그래봤자 얼마 안 됐네요. 15년 12월 17일 날 JSTL에서 사용할 library.jar 파일을 이렇게 제가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검색을 통해서 라이브러리 파일을 jar 파일이죠. JSTL 1.2. jar 파일 얘를 다운로드 받아서 어디에 더 집어넣느냐? 이 드라이브 아파치 톰캣 있죠? 자, 다운에 있어요. 저는 기본 동강 안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다운에 잘 들으세요. 다운에 아파치 톰캣 안에 라이브러리 안에 넣어주세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아파치 톰캣 라이브러리 안에 JSTL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써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자, 한번 이클립스를 열어서 사용 방법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소스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new JSP 파일. 자, 이때 JSTL 테스트라는 JSP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여기서 아까 뭐고 있었냐면 일단 요걸 한번 볼까요? 자, 여기를 좀 보게 되면 이런 JSTL의 코어 태그 중이에요. 코어 태그 중에 보면은 if문 이런 거를 쓸 수 있다 그랬어요. if문. 자, if문을 한번 사용해 보려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C 떼댕 if 쓰려고 했더니만 바로 에러 나죠.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은 아직까지 이 JSP에서는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 코어 태그를 쓸 거야 라고 먼저 선언을 해줘야 됩니다. 즉, 나 태그 라이브러리 새로 갖고 왔어. 태그 라이브러리 쓸 거야 라고 선언하고 프리픽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자, 코어 태그는 프리픽스가 접두어니까 C라는 걸 쓰고 C. 자, 그 다음에 URI 값으로는 뭘 쓰라고 나와요? HTTP 자바선 JSP, JSPTL 코어라고 쓰죠. 이때 중요한 거는 이렇게 했는데 안 뜨잖아요. 그러면 잘 들으세요. 이렇게 해서 안 뜨면은 뭐가 아직 임포트가 덜 됐냐면은 그 좀 전에 줬던 라이브러리가 현재 인식이 덜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라이브러리에 있는 파일을 직접 자, JSP 기본 동강에 여러분들은 경로가 틀릴 겁니다. 저랑은 이 라이브러리 안에 들어가 있는 이 JSTL 이 코어를 웹 INF LIB에다가도 붙여넣게 해주세요. 웹 INF LIB에다. 그러니까 여기서 안 떴을 경우를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직접 웹 INF LIB에다가 좀 넣어주시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컨트롤 V를 누르면 이제 이게 뜨는 거예요. 이 중에서도 뭘 쓴다고요? JSPL, JSTL 코어. 예, 세 번째 거를 쓰겠다라는 뜻입니다. 클릭. 자, 저장 버튼 누릅니다. 자, 그럼 이제 C if문을 과연 쓸 수 있느냐? C 떼댕 하면 뜨죠. 떼댕 하면 if 이렇게 뜨는 겁니다. 요거를 반드시 써야지만 이 C if문을 쓸 수 있어요. 자, 그럼 이 C if문에서 쓸 수 있는 조건문이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되느냐? 한번 해보죠. 여기에서 어쨌든 얘는 자, 이렇게 스트링을 한번 써볼게요. 자, 과연 되느냐? 자, 이거 그냥 if문이니까 얘를 써보죠. 자, EL 쓰겠습니다. EL 하나 쓰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근데 중요한 거는 EL을 그냥 쓰면 안 되고, 자, 조건문을 만약에 쓰면 이거 하나의 쌍으로 되어 있어야 되고요. 조건문을 물론 이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연 이렇게 여기 테스트가 뭘 쓰냐면은 자바의 if문에 가로 열고 닫고처럼 여기다 조건문을 쓰는 자리인데 이게 과연 되느냐? 자, 저장 한번 눌렀어요. 자, 이게 과연 되느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자, 이런 그 관계 연산자를 이 테스트 안에서 쓸 수 있느냐? 자, 그럼 이제 나오겠죠. 된다, 파싱이 된다, 안 된다. JSP에서 이거를 읽을 수가 있다, 없다. 그런 뭐 나오겠죠. 문제가. 자, 그랬더니만 아무런 에러도 안 나오고 특별한 것도 없이 안 돼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다 이렇게 쓰죠. 굳이 이렇게 쓸 필요 없이 안녕하세요를 써보겠습니다. 이건 나와야 되잖아요. 이거 어차피 JSP 코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쓰면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새로 고침 눌러서 눌러보겠습니다.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얘는 조건으로 인식을 못해요. 그럼 만약에 조건을 쓰려면 눈치 빠르신 분들은 벌써 캐치하셨을 겁니다. EL을 쓰면 돼요. EL 안에 그때 비교문 이거 가능하잖아요. 이런 뭐예요? 4가 더 큰 거 맞죠? 그래서 보통 이런 식으로 써야 돼요. 4가 더 큰 거 맞아요. 그럼 뭐예요? 안녕하세요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당연히 얘는 나오겠죠. 만약에 이게 반대라면 3이 더 커요? 아니죠. 이랬을 때는 실행하면 안 나와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요게 이제 if문이에요. 그래서 조건을 여기다가는 그냥 쓸 수는 없고요. 이렇게 EL 표현을 써서 조건문을 검색하셔야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런 걸 갖다가 그 이제 C if문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변수 i 값을 기억해서 3을 비교하시오. 그럼 i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거 i를 표현하려면은 퍼센테이지 int 타입의 i는 4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i 값이 크느냐? 이거 결과값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어떤 분들은 i가 여기 아니니까 나오겠지라고 하는데,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i를 쓸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EL에서 그때 말씀드렸죠. 여기는 뭐예요? 리퀘스트 객체 또는 세션, 파람점 이렇게 어트리뷰트라든가 아니면 파람점을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출력할 수는 있어도 변수를 바로 다이렉트로 가졌을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i 자체도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재미난 건 이렇게 쓰면, 잘 보세요. 이렇게 쓰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이것도 모델 1이에요. 자바 코드 뺀다고 해놓고선 자바 코드 안 뺐어요. 그래서 자바 코드를 빼고 싶다면, 자, 여기 보여드릴게요. 자, 변수 선언하는 방법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변수 선언하는 방법. 자, 여기 PPT에 나와 있습니다. 보다시피, 자, 변수를 선언하려면 set이에요. 즉, JSP의 set attribute와 같은 역할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EL에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i는이 아니라 set attribute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EL에서 가져다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쓰냐? cset이라는 태그를 씁니다. 자, 그래서 c 떼댕 set을 씁니다. c죠. 자, cset을 씁니다.
얘는 열고 닫고 하나만 해도 돼요. 얘는. 자, 그 다음 이 안에 쓸 수 있는 옵션들이 스코프, 어디 범위에서 쓸 거냐, 리퀘스트에서 쓸 거냐, 세션에서만 쓸 거냐, 아니면 어플리케이션 객체에서 쓸 거냐, 페이지에서 쓸 거냐, 이런 것들을 전송할 수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건 bar. 요게 바로 뭐냐? 변수 이름입니다. i란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값을 집어넣어야 되겠죠? value를 씁니다. 4. 이렇게 쓰면 이게 뭐와 같다고요? 그냥 일반적인 인트 타입의 i가 아니라 뭐와 같아지느냐? 이런 얘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 그때 했죠. request.set attribute 해갖고 이게 기억나시죠? EL에서 수업했어요. 모르신 분들은 거기를 참조하세요. 얘랑 똑같은 뜻이에요. 얘랑 뜻과 같은 게 아닙니다. 인트 타입의 i는 4. 얘랑 똑같은 게 아니라 밑에 있는 애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밑에 있는 애랑. 그렇기 때문에 이거 EL에서 쓸 수 있죠. 만약에 위에 거랑 똑같았다면 이것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결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수 선언하는 방법 하나 배웠고, 그 다음에 뭐야? 이게 if문 사용하는 방법. 자, if문 사용법. 자, 그러면은 이제는 결과가 안녕하세요가 나와야 정상입니다. 왜? i 값이 더 크기 때문에. 자, 우리 여기까지 해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뭐를 배운 거예요? 자, i, 즉 변수 선언하는 방법 배웠고, if문 사용하는 방법 배웠어요.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들이 보통 if, 그 다음에 변수, 그 다음에 또 뭐가 있겠어요? 당연히 for문 사용하는 방법도 있겠죠. 자, 그래서 choose는 스위치 케이스, 스위치문과 같아요. 스위치문과 같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거고요. 뭐 캐치, 뭐 트라이 캐치죠. 트라이 캐치. 예외 처리할 때 쓰는 것들. 자, 이 중에서 자, set 배웠고 if 배웠으니까 폼은 아주 간단하게 하나 배워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응용, 다음 시간에 응용을 좀 해볼게요. 반복문 써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반복문, 자바의 포문과 유사한 거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쓰느냐? 자, 여기 보게 되면 포 이치가 있고요. 포 토큰즈가 있는데 나중에 스트링 토크나이저 클래스 같은 경우는 포 토큰즈를 쓰면 좋고, 포 이치 같은 경우가 포문하고 거의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쓰느냐? 이 포 이치를 쓰겠습니다. 포 이치. 근데 포 이치가 자바의 포문과 그 확장 포문 아시죠? 5.0에서 나오는 확장 포문하고의 개념도 비슷해요. 그래서 자, 한번 써볼게요. 그래서 C 떼댕 포 이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포 이치는 열고 닫고 하는 쌍에 요 사이에 있는 데이터가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포문 줄 때 초기값 줬던 거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변수 i는 자, 여기 보면 begin end가 있어요. begin end. 그리고 스텝이 있어요. begin 1부터 시작을 해서 end 10까지 가시오. 그리고 스텝 보면 스텝 있죠. 스텝에 이때 중요한 거는 1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스텝에 i를 1씩 증가시켜야지 그냥 1만 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EL로 이용해서 i는 i 플러스 1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여기에 점심시간입니다. 그리고 br 태그 좀 써볼게요. 자, 이거 돌리면 뭐가 어떻게 출력돼야 돼? 점심시간입니다가 10번 출력이 돼야 됩니다. 그랬더니만 2번뿐이 출력이 안 됐어요. 분명히 10번 출력돼야 되는데 2번뿐이 출력이 안 됐어요. 자, 이거 왜 그럴까라고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아싸리 이렇게 해볼까요? i 플러스로 되나? 그랬더니만 i 플러스는 안 된대요. 보여? 여기 빨간 붓 떴죠? 자, 이거는 안 원하는 거고요. 뿔뿔을 쓸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은 스텝을 한번 빼볼게요. 이제 다양하게 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스텝을 빼고 새로 고침 눌렀더니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위에 것까지. 이거 스텝 안 써도 네.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스텝을 쓰게 되면 스텝을 안 쓰게 되면
뭐와 똑같으냐면은 자동으로 일식 증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쓰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변수도 안 써볼게요. 변수도. 자, 안 쓰면 어떻게 되느냐. 자, 새로 고침 눌렀습니다. 10번 나와요, 안 나와요? 또 모르신다고요? 바꿀게요. 점심시간 1 이런 식으로. 자, 새로 고침 1 나오죠. 변수 안 써도 됩니다. 왜? 변수 갖고 우리가 뭐 지금 뭐 일식 증가시, 이식 증가시 그런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굳이 안 써도 돼요. 그러니까 포문 같은 경우는 1부터 10까지 하면 되고, 만약에 얘 같은 경우 아까 같이 스텝을 써서 뭐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뭐 이런 것도 해볼까요? 그럼 1부터 10까지도 하는 거. 자, 그럼 여기 있는 거 써먹죠. if문 좀 빼고. 자, 4는 i는 변수는 썸이라고 할게요. 이따가 좀 활용하려고 그랬는데 어차피 스텝 얘기하면서 초기값을 0으로 주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1부터 10까지 계속 더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셋에 계속 바꿔줘야 될까요? 결론은 cset 계속 셋을 줘야 돼요. 그리고 밸류 값에 이제는 밸류 값을 계속 증가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랬을 때 뭐가 필요한 거예요? 변수 i가 이제는 필요한 거죠. 이래서 변수가 이럴 때 필요한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존에 있던 sum에 sum 플러스 i를 한번 해서, 그리고 화면에다가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력도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sum 출력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55 이렇게 제대로 나옵니다. 이럴 때 변수들이 필요한 거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여기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하는 김에 이것까지 하죠. 그 스텝은 어떻게 써먹냐? 스텝. 자, 스텝은 이렇게 써먹으면 되죠. 만약에 짝수의 합이라든가 뭐 홀수 이식 증가라 그러면은 i는 i 플러스 이식 증가하시오. 그러면은 얼마가 나오면 돼요? 55점에서 25가 나오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돌려보도록 하죠. 그래서 25 제대로 잘 나오죠? 네, 이런 식으로 스텝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일단 JSL이 뭔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